야, 미영아. 솔직히 말할게. 너와는 이제 끝이야. 수진이가 내 아이를 가졌거든. 젊은 여자와 새 출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서늘한 가을 저녁, 거실에 울려 퍼진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김미영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30년을 함께한 남편 박성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 이해해주세요. 오빠는 이제 저를 선택했어요. 젊은 여자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성우 옆에 서 있던 28살 이수진의 도발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미영보다 27살이나 어린 그 여자는 마치 승리자인 양 당당했죠. 배가 불러있는 모습이 미영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당신들,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평범한 주부로만 알려졌던 김미영이 어떻게 남편과 첩의 배신을 이겨내고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성호는 회사에서 부장까지 승진한 자신을 성공한 남자라고 여겼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와의 새로운 사랑이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죠. 수진을 만난 지 1년 그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지겹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 저는 오빠와 진짜 사랑하는 사이예요. 아줌마처럼 의무감으로 하는 결혼이 아니라요. 수진의 말에 미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전 25살의 자신도 성우와 사랑으로 결혼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랑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쌓아온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준호도 있고 이 집도 우리가 함께 마련한 건데. 미영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성호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죠. 새로운 사랑 앞에서 과거는 짐일 뿐이었습니다. 미영아, 아니 그냥 미영. 이제 남남으로 지내자. 난 수진이와 새 출발을 하려고 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줘. 성호가 가방에서 꺼낸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미영은 그 종이를 바라보며 지난 30년이 이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저는 도장 찍지 않겠어요. 미영의 단호한 대답에 성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아내가 순순히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미영은 생각보다 강한 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수진아, 우리 나가자. 성호는 수진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영은 홀로 남겨졌죠.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굴복의 빛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김미영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그리고 성호와 수진은 정말 행복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미영은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정말로 집을 나간 것이었죠. 바닥에 흩어진 찻잔 조각들이 자신의 마음처럼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 준호가 집안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미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성공한 사업가인 아들에게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찻잔을 깨뜨렸을 뿐이야. 미영은 애써 웃으며 바닥의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엄마, 아빠는 어디 계세요? 회사 일로 늦는다고 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성호는 이미 수진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을 테니까요. 미영은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있는 내 짐들 정리해서 내놔. 오늘 저녁에 가지러 갈 테니까. 단 한 줄의 메시지였지만 미영에게는 마지막 통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죠. 미영은 성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30년간 정성스럽게 다려서 걸어두었던 정장들,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산 넥타이들. 모든 것이 추억이었는데 이제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가 좋아했던 파란색 셔츠네요. 미영은 혼잣말을 하며 셔츠를 꺼냈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자신이 선물한 것이었죠. 성호는 그 셔츠를 입고 갈 때마다 행복해했는데 이제는 다른 여자를 위해 입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후에 이웃집 박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미영아, 어젯밤에 성호 씨 차가 없던데 출장 가셨어? 박 아주머니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동네에서 모범 부부로 통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이제 거짓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네, 급한 출장이 생겨서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두려웠거든요. 그래도 서운하지 않나? 결혼 기념일이 다음 주인데. 박 아주머니의 말에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30년 전 그날을 기념해야 할 남편은 이제 다른 여자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성호가 정말로 집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수진도 함께 왔습니다. 야, 미영아. 내 짐 정리해뒀지? 성호의 무례한 말투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에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준비해 두었거든요. 오빠, 여기가 그 집이에요? 생각보다 낡았네요. 수진이 집 안을 둘러보며 품평하듯 말했습니다. 미영이 30년간 정성스럽게 가꾼 집을 마치 하찮게 여기는 듯한 태도였죠. 우리 새 집이 훨씬 좋으니까 걱정 마. 성호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미영의 앞에서 다른 여자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죠.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아, 그리고 미영아. 이혼 서류 언제 처리할 거야? 수진이가 임신 중이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 성호의 말에 미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은 30년을 함께 했는데 이제 와서 1년도 안 된 여자를 더 걱정한다는 것이었죠. 전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빨리 생각해. 우리도 새로운 인생 시작해야 하거든. 성호는 짐을 챙겨서 수진과 함께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미영은 홀로 남겨졌죠.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미영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남편만 바라보며 살아온 여자.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였습니다. 과연 미영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성호와 수진의 새로운 생활은 정말 행복할까요? 한 달이 지나자 성호와 수진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진의 요구는 날로 늘어만 갔고 성호의 경제적 부담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오빠, 왜 이렇게 인색해졌어요? 예전에는 뭐든지 사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수진이 새로 산 명품백을 들고 와서는 더 많은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성호는 한숨을 쉬었죠. 임신한 여자를 무작정 밀어붙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감당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진아, 좀 이해해줘. 요즘 회사 상황도 좋지 않고 회사 핑계 대지 마세요. 오빠가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수진의 날카로운 말에 성호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미영은 3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을 무능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항상 격려해주고 뒷바라지해 주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심해요? 오빠 때문에 제가 얼마나 희생하는지 아세요? 친구들은 다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는데 저는 유부남이랑 사는 거잖아요. 수진의 말에 성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니까 감수해야 했지만 생각보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죠. 한편 미영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에 대해 상담을 받은 결과가 놀라웠거든요. 사모님, 이 땅 정말 잘 갖고 계셨네요. 지금 시세로는 적어도 30억은 할 것 같아요.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이런 큰 재산을 갖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성호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이 근처에 새로 들어서는 복합 쇼핑몰 때문에 땅값이 더 오를 예정이에요. 개발업체에서 매입 의사를 타진해 왔거든요. 미영은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30년간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았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던 것이었죠. 그날 저녁 미영은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습니다. 30년 동안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유지했는데 이제는 변화가 필요했거든요. 원장님, 저 좀 젊게 해주세요. 물론이죠. 사모님 얼굴이 워낙 예쁘시니까 조금만 손보면 확 달라질 거예요. 미용사의 손길을 받으며 미영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젊어지는 모습에 신기했죠.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용실에서 나온 미영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정했던 머리는 세련된 단발로 바뀌었고 화장도 예전보다 화사했죠. 마침 그때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미영아. 나 좀 만나자.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 집 앞 카페로 나와. 미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워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카페에서 미영을 본 성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예전에 수수하고 조용한 아내가 아니라 세련되고 당당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너 많이 달라졌네. 사람은 변하는 법이죠.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성호는 어색했습니다. 사실 수진과의 생활이 힘들어서 미영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서 그래. 이혼 서류 언제 처리할 거야?
아직 생각 중이에요. 급한 일도 아니고요. 미영의 태도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여유로웠죠. 성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 혹시 다른 남자라도 생겼나? 성호의 의심 어린 질문에 미영은 웃었습니다. 그게 여보한테 중요한 일인가요? 여보도 이미 새로운 여자와 사시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이상하네요. 본인은 마음대로 해놓고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영의 논리적인 반박에 성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성호가 집에 돌아가니 수진이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오빠, 저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여행비 좀 주세요.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돼. 임신 중이니까 조심해야 하고. 친구들은 다 신혼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는데 저만 집에 있어야 해요. 우울해서 아기한테 안 좋을 것 같은데. 수진의 말에 성호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미영과 함께할 때는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때 성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미영이 얼마나 현명하고 이해심 많은 여자였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거든요. 과연 성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될까요? 그리고 미영의 새로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2달이 지나자 성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진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회사에서의 입지도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상사에게서 불려갔습니다. 박 부장님, 요즘 실적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죠? 상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성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수진과의 일로 정신이 없어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부장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사의 말은 사실상 퇴직 권유나 다름없었습니다. 성호는 머리가 하얘졌죠. 지금 직장을 잃으면 수진과의 생활은 물론 기본적인 생계도 어려워질 텐데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성호는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 좀 절약해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절약이요? 오빠, 저 임신 중인데 절약하라고 하세요? 태교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수지는 성호의 어려움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죠. 그리고 오빠, 친구가 산후조리원 추천해 줬는데 거기가 한 달에 800만 원이래요. 미리 예약금 넣어야 한다는데 800만 원? 그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오빠, 제가 첫 아이 낳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여자들은 다 그런 데서 산후조리 받는다고요. 성호는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진의 태도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수진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오빠, 그리고 아기 아빠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라고? 성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아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요. 사실 오빠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시기가 애매해서. 수진의 고백에 성호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희생했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유전자 검사 받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성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를 위해 30년 결혼 생활을 포기했는데 아이가 자신의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니요. 한편 미영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컨설턴트의 조언에 따라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사모님 축하드려요. 이번 매각으로 현금 15억 원을 확보하시게 됐어요. 미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5억 원의 현금을 갖게 된 것이었죠. 30년간 남편에게 용돈을 받았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땅도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더 큰 가치를 갖게 될 거예요. 미영은 이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성호가 다시 미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간절한 목소리였죠. 미영아, 나 좀 도와줘. 정말 힘들어.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해. 그리고 회사에서도 자르려고 하고. 성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더 이상 그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죠.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안타깝네요. 미영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잘못했어. 정말 후회하고 있어. 성호의 간절한 부탁에도 미영은 냉정했습니다. 여보, 이미 늦었어요. 저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인생이라니. 너 정말 다른 남자 만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영의 말에 성호는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의존적이던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수진이 성호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오빠, 저 이제 지겨워요. 다른 남자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실은 제 전 남자친구가 사업에 성공해서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기 아빠일 확률도 높고요. 성호는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자신을 배신하는 순간이었죠. 수진아,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서 받은 건 뭐야? 그건 일종의 투잡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빠도 나름 즐거웠잖아요. 수진의 차가운 말에 성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거든요. 과연 성호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미영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 올까요? 수진이 떠나고 일주일 후 성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을 권유받았고 혼자 남은 고급 오피스텔 월세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박 부장님, 퇴직금은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인사팀장의 말에 성호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퇴직금으로는 몇 달 생활비도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더욱이 수진이 떠나면서 그동안 쓴 돈들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주인도 월세 연체를 빌미로 압박해왔습니다. 임차인분, 이번 달 월세 언제 주실 건가요? 이미 보름이나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성호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신용카드도 한도가 다 찼고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성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제발 도와줘. 정말 간절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 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여보, 그건 여보가 선택한 일의 결과예요. 저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요. 미영아, 우리 30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정말 이럴 거야? 그 30년을 여보가 먼저 버리셨잖아요. 젊은 여자가 더 좋다면서요. 미영의 논리적인 반박에 성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였거든요. 결국 성호는 고급 오피스텔에서 쫓겨나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부장 시절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한편 미영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번 돈으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입했거든요. 사모님,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이 아파트는 앞으로도 계속 가치가 오를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의 말에 미영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최고급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미영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결혼 전 대기업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었거든요.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그만두었지만 그때의 인맥들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미영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대학 동창이자 현재 대기업 임원인 김 부장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연히 미영의 소식을 들었다고 했죠. 저희 회사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미영 씨가 갖고 계신 땅이 딱 우리가 찾던 위치더라고요. 미영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땅이 대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죠. 정확히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복합 쇼핑몰과 오피스텔을 함께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예요. 토지 제공자에게는 상당한 지분을 배정할 예정이고요. 미영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땅을 파는 것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미영은 정장을 차려입고 대기업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30년 만에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하는 것이었죠. 김미영 사모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개발사업부 이사 최민수입니다. 이사의 정중한 인사에 미영은 당당하게 응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미팅에서 미영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전의 업무 경험과 지식이 되살아나면서 전문적인 질문들을 쏟아냈거든요. 수익 배분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투자 리스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요? 미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임원들도 감탄했습니다. 단순한 땅 주인이 아니라 전문적인 사업가의 모습이었거든요. 사모님께서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실 줄 몰랐네요. 예전에 이쪽 일을 했거든요. 오랜만이라 감이 떨어졌지만요. 미영의 겸손한 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결국 미영은 개발 프로젝트의 공동 투자자 겸 토지 제공자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죠. 그날 밤 성호는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영이 정성스럽게 차려준 식사를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죠. TV에서 우연히 미영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경제 뉴스에서 대기업과의 개발 프로젝트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당당하고 세련된 미영의 모습에 성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평범한 주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미영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 성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황이었죠. 미영의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에서 그 지역을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죠. 사모님 축하드려요. 땅값이 하루아침에 3배는 뛸 것 같아요. 부동산 컨설턴트의 말에 미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자산이 100억 원을 넘어서게 된 것이었죠. 정말 운이 좋으셨네요.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운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좋은 땅을 물려주신 덕분이에요. 미영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감사했습니다. 30년 전에는 그저 시골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생을 바꿔준 소중한 유산이 되었거든요. 그때 미영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죠. 아줌마. 아니, 사모님. 저 수진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초라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생긴 것 같았죠.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사실,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 남자가 사기꾼이었거든요. 미영은 수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 남자친구라고 소개했던 남자가 알고 보니 다른 여자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쓰는 결혼 사기꾼이었다는 것이었죠. 그 남자가 제 돈을 모두 가지고 사라졌어요. 아기도 지금 혼자 키우고 있고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호를 차버리고 다른 남자를 선택했지만 결국 더 큰 피해를 당한 것이었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신 건가요? 사모님,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막막해요. 성호 오빠한테도 연락했지만 그 사람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미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일들을 생각하면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수진 씨,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저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어요. 사모님, 제발요. 아기 때문에라도. 미영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성호에게서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죠. 미영아, 나 정말 잘못했어. 무릎 꿇고 빌게. 다시 기회를 줘. 성호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미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미 늦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영아, 수진이도 망했어. 그 남자한테 속아서 모든 걸 잃었다고 해. 우리 모두 바보였던 거야. 그건 당신들이 선택한 일이에요. 저는 상관없어요. 미영의 냉정한 반응에 성호는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정말 기회가 없는 거야? 30년을 함께 산 게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야? 의미가 있었다면 여보가 먼저 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미영의 논리적인 답변에 성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저지른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미영은 아들 준호와 만났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준호는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죠. 엄마,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런데 아빠는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되던데.
미영은 이제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사실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앞두고 있어. 네? 갑자기 무슨? 준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한 미영은 아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죠. 아빠가 정말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 하지만 엄마는 이제 괜찮아.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해졌어. 준호는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어머니가 의연하게 잘 극복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제가 몰라서 죄송해요.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다음 주 성우가 마지막으로 미영을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미영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정말 마지막이야. 미영은 성호를 보며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몰락한 모습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보,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 성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미영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되돌려지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어.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 미영은 성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은 선택의 결과를 감수해야 해요. 여보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찾으세요. 성고는 고개를 떨구며 돌아갔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죠. 1년 후 미영의 개발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신도시 지정과 함께 건설된 복합 쇼핑몰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미영은 이제 지역 유지로 불리게 되었죠. 김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셨네요. 시장이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영은 이제 김미영 회장으로 불리며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어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미영의 당당한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미영은 새로 지은 펜트하우스에서 아들 준호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성공하실 줄 몰랐어요. 내 엄마를 믿지 못했구나. 미영의 농담에 준호는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아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준호의 질문에 미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성호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지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글쎄, 잘 모르겠어. 아빠도 이제 자기 인생을 찾아가고 있을 거야. 실제로 성호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삶은 온데간데 없고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죠. 어느 날 성호는 우연히 미영의 성공 소식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김미영 회장, 지역 발전 기여로 시민상 수상. 기사를 읽으며 성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니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성호는 혼잣말을 하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한편 수지는 더욱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아 모든 돈을 잃은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파트타임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배고파요. 어린아이의 말에 수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명품백을 들고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뭔가 만들어줄게. 냉장고에는 라면과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라면을 끓였죠. 성호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선택했던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을 수여한다는 것이었죠. 김 회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국민훈장 수여는 정말 큰 영광이에요. 비서의 말에 미영은 감개무량했습니다. 30년간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살았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물이 된 것이었거든요. 수상식 날 미영은 우아한 한복을 입고 청와대에 갔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훈장을 받는 순간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죠. 김미영 회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지역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치사에 미영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수상식이 끝난 후 미영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신을 믿고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가족의 배신을 당했을 때였죠.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진짜 강한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미영의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죠. 그날 밤 미영은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1년 전의 절망적인 상황이 이제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되었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텐데. 미영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죠.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학 동창이자 현재 대기업 회장인 남성으로부터였죠. 미영 씨, 축하해요. 시간 되실 때 식사나 한번 함께 해요. 미영은 문자를 보며 새로운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연도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으로 미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에 초라하고 절망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고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죠. 김미영,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이렇게 조강지처 김미영은 남편의 배신과 젊은 첩의 도발을 이겨내고 숨겨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완전한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반면 배신한 남편 성우와 첩수지는 각각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죠. 결국 진정한 승리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미영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